안녕하세요. 빅스타 교육부 이다희입니다. 오늘은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픽 모델링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대표적인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인 ADA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와서 전처리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후 토크나와 정수 인코딩 과정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모델링이란 텍스트 데이터의 각 단어들이 통계적으로 특정 토픽에 포함될 확률을 파악하여 문서에 숨겨진 주제를 추정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입니다. 즉, 토픽 모델링을 통해 텍스트 데이터의 주제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토픽 모델링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ADA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토픽 모델링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LDA는 무엇일까요? LDA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의 줄임말로 텍스트 데이터에 숨겨진 주제를 찾아내어 키워드를 주제별로 묶어주는 토픽 모델링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LDA 기법은 주제를 분류하고 주제에 포함되는 키워드도 함께 보여줍니다. LDA는 디리클레 분포를 가정하고 토픽이라는 잠재 변수를 활용하여 각 단어들이 토픽에 할당되는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잠재 디리클레 할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직 LDA가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잡히죠?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문서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문서는 저는 커피랑 도넛을 먹어요. 두 번째 문서는 우리는 귀여운 눈송이가 좋아요. 세 번째 문서는 저의 깜찍하고 귀여운 눈송이가 도넛을 먹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LDA에 두 개의 토픽을 찾으라고 요청하면 LDA는 각 문서의 토픽 분포를 추정합니다. 이렇게 추정된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토픽 A가 100% 할당되었고, 두 번째 문서는 토픽 B가 100% 할당되었으며, 세 번째 문서는 토픽 B는 60%, 토픽 A는 40% 할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A는 각 토픽 내의 단어 분포도 추정합니다. 단어 분포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첫 번째 문서와 두 번째 문서가 할당된 토픽 A에는 커피, 도넛, 먹어요 라는 단어가 속하고 두 번째 문서와 세 번째 문서가 할당된 토픽 B에는 귀여운, 눈송이, 깜찍하고 좋아요 라는 단어가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토픽 A는 음식과 관련된 단어가 속하고 있고 토픽 B는 눈송이에 대한 단어가 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LDA는 문서의 집합으로부터 토픽을 분류하고 각 토픽에 포함되는 단어를 알려주는 알고리즘입니다. LDA 기법은 주제를 분류해줄 뿐만 아니라 주제에 포함되는 키워드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분석자가 그 키워드들을 통해 해당 주제를 해석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픽 모델링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판다스 RE 워닝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 줍니다. 판다스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라이브러리입니다. RE는 정규 표현식을 지원하는 모듈인데요.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워닝은 파이썬에서 발생하는 경고를 제어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음과 같이 필터 워닝스 함수를 사용하면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발생하는 경고 메시지를 숨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워드 클라우드 학습 때 사용했던 코로나와 배달 관련 뉴스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워드 클라우드 학습에서 사용한 데이터나 새로 빅카인즈에서 다운받은 데이터를 불러와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불러온 데이터에서 토픽 모델링에 활용할 열만 따로 추출해 줄게요. 저는 데이터에서 제목 열만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제목 열만 추출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여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이란 특정한 규칙을 가진 문자열의 집합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형식 언어입니다. 이러한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여 한글을 제외한 모든 문자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정규 표현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괄호는 대괄호 사이의 문자들과 매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눈웃음으로 쓰이는 캐럿 기호는 낫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되가로 사이에 문자 앞에 캐럿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면 되가로 사이의 문자가 아닌 것을 매치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역 바이는 한글의 잠과 모음을 뜻하고 가바힛은 완전한 한글 문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플러스 기호는 플러스 앞에 표시된 문자가 한 번 이상 반복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화면에 표시된 정규 표현식의 의미는 한글이 아닌 문자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문자들과 매치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RE 라이브러리의 sub 메소드는 원본 데이터에서 정규 표현식과 매치되는 부분을 변경할 내용으로 대체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화면에 나타난 RE sub 메소드를 해석하면 한글이 아닌 문자를 공백으로 대체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정규 표현식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자주 사용되는 내용이니 꼼꼼히 학습해주세요. 다음은 토크나입니다. 우선 한글 형태소 분석에 활용되는 콘파이 패키지에 OKT 클래스를 임포트해줍니다. 그리고 전처리한 데이터를 튜플 형식으로 변환하여 저장해준 후 OKT 클래스를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OKT 인스턴스를 생성해줍니다. 이후 다큐먼트 known tk라는 이름으로 빈 리스트를 생성하고 포문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형태소를 분리해 줄게요. 앞서 데이터를 튜플 형식으로 다시 저장한 이유가 바로 반복문을 사용하여 형태소를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큐먼트 known tk 리스트에는 분리된 형태소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그럼 프린트 함수를 통해 분리된 형태소 데이터를 확인해 봅시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주, 그, 분 등 한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보입니다. 이렇게 한 글자인 단어는 주로 의미가 없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 이를 삭제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 글자 단어를 제거해 줄게요. 포문과 len 함수를 활용하여 길이가 1보다 긴 글자만 리스트에 추가해 줍니다. 프린트 함수를 통해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한 글자 키워드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 인코딩입니다. 컴퓨터는 텍스트보다 숫자를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 데이터를 숫자 형식으로 변환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각 단어를 고유한 정수에 매핑시키는 정수 인코딩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I like 컴퓨터 게임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I는 0번, like는 1번, 컴퓨터는 2번, 게임은 3번으로 지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수 인코딩을 위해 젠심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줍니다. 보통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때는 CMD 창을 열어서 pip 인스톨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데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pip 인스톨 앞에 느낌표를 추가해주면 CMD 창에서 입력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피터 환경에서 젠심을 설치해줍니다. 이후 젠심 라이브러리와 코포라 패키지를 임포트해줍니다. 여기서 코포라는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수 인코딩 과정을 진행해 봅시다. 우선 코포라의 딕셔너리 명령어를 통해 단어 집합을 생성해 줍니다. 이후 닥투보우 메서드를 통해 정수 인코딩을 진행하여 코퍼스의 값을 저장해 줄게요. 저장한 코퍼스를 다음과 같이 프린트해 보면 괄호와 숫자가 나타나는데요. 괄호 안에 첫 번째 숫자의 의미는 단어의 고유 번호를 뜻하고 두 번째 숫자는 단어의 등장 횟수를 의미합니다. 즉 0,2는 정수 인코딩이 0으로 할당된 단어가 두 번 등장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할당된 숫자가 무슨 단어인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정수 인코딩이 할당된 단어는 딕셔너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에 3으로 인덱싱한 결과를 확인해 보면 모집이라는 단어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정수 인코딩이 3으로 부여된 단어가 모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len 함수를 통해 총 학습된 단어의 개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전처리부터 정수 인코딩까지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려운 내용 따라오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본격적인 LDA 실습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